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능 길잡이 미적분투의 차윤우입니다. 자, 우리 미분편을 지수로그 함수하고 연관해서 본격적으로 배우는 시간이고요. 자, 오늘은 미분이 직접적으로 등장합니다. 자, 지난 시간 마지막에 배웠던 내용이 자연상수 2, 영어 알파벳입니다. 자연상수 2에 대한 정의와 그에 관해서 이제 역수를 또 이용해 가지고 표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자,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극한을 구하는 걸 하는데 그 극한을 구하는 과정이 미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지수로그 함수의 미분편까지, 실제로 오늘 배우는 내용까지가 2단원의 개념의 대부분이니까 자, 집중해 잘 따라오시고요. 실제로 지수로그라는 큰 덩어리에 거의 마침표를 찍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이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후반부에 이런 거 했었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x 전체의 x분의 1제곱이 무엇이다? 이 값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임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우리는 자연상수 2라고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근데 이 안에는요,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0에 대한 우극한 0 플러스인 경우와 0에 대한 좌극한 0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가 전부 다 2로 똑같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서 0 플러스인 걸 톡 떼놓고 치환을 하시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한마디로 x분의 1을 새로운 문자로 치환하는 거죠. 그랬을 때 1 플러스 x분의 1분의 x가 역시 2가 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넘어가는 과정은요, x분의 1을 t라는 문자로 치환을 해가지고 먼저 쓴 다음에 그 t를 또 x라고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이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연산을 하고요. 실제로 이것들이 나중에 미분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굉장히 많이 보게 될 함수가 y는 2의 x제곱이라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함수입니까? 지수함수입니다. 근데 우리 학생 여러분, 이미 이런 거 배웠죠? 밑이 숫자 2인 지수함수. 자, 이걸 배워놓고 이걸 배우기 전에 거창하게 막 이런 것들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이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실제로 이걸 배웠어. 밑이 2인 지수함수야.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회현상과 자연과학적인 현상들, 그런 현상들을 수학적으로 옮겨서 연산을 하고 결론을 내고 예측을 하는 것이 이제 수학이나 과학, 그리고 여러 가지 학문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들인데, 이것들을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특히나 연구하다 보니까 밑이 숫자 2인 함수를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식물들이 자라나, 또 어떤 그 연속적으로 변하는 현상들, 그 현상들을 나중에 상위 교육 과정, 대학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물리학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물체가 움직이고 힘을 받고 작용하고 이런 것들을 수식으로 옮겨서 이것들을 수학적으로 풀어내는데, 그 풀어내는 과정에서 좀 어려운 말로 미분방정식이라든지 또는 미분과 적분들을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데, 그 과정들의 결과가 대부분 밑이 이런 정수인 지수보다는 밑이 자연상수 2인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요,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이 함수는 고2, 문과, 이과 모두 배웠어. 이 함수는 수학2, 예전 교육 과정의 수학2라는 과목에서 이제 이과 학생들만 배웠어. 그런데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고 나서 교육 과정 연구하시는 분들이 실제로는 이런 함수보다는 이런 함수가 훨씬 더 과학이나 여러 가지 현상들에 많이 사용이 되고, 또 실제로 최근에 나오는 한 5년 동안의 수능 문제는요, 죄다 이렇게 생긴 함수들을 토대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자연상수 2를 지수함수를 배우고 나서 바로 배우면서 우리는 지금부터 거의 모든 함수를 밑이 자연상수와 관련이 있는 함수들을 주로 배울 겁니다.
물론 y는 2x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게 지수에 뭐 이렇게 숫자 2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이게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고 이게 합성함수가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경우도 배웁니다만 밑이 2인 것은 사실 이 2라고 하는 것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수입니다. 실수야 실수. 숫자예요 숫자. 그러니까 숫자 2랑 대등합니다. 그런데 이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지만 미적분에서 굉장히 기본이 되는 단위이고요. 요걸 토대로 이제 미분 적분을 지금부터 할 겁니다. 자, 또 하나는 밑이 2인 지수함수를 배웁니다. 또 하나는요. 밑이 2인 로그 함수도 배웁니다. 로그 2의 x. 근데 역시 밑이 2인 로그 함수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들을 토대로 또 굉장히 많은 자연현상들을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걸 갖다 보니까 밑이 2인 지수함수나 밑이 2인 로그 함수인데 로그 같은 경우는 2도 있고 x도 있고 로그라는 기호도 있기 때문에 너무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주 사용되는 로그 중에 하나가 밑이 10인 로그인데 고교 교육과정에서 요 상용 로그는 어떻게 쓰기로 약속했습니까? 밑을 그냥 생략하고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맞나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밑이 2인 로그도 엄청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발음 헷갈리죠. 밑이 2인 로그. 뭐 경상도 사람들은 이렇게 읽는다면서요. 밑이 2인 로그. 맞나요? 예전에 무슨 개그 프로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렇게도 기억이 납니다. 2의 제곱. 2. 2의 2제곱. 뭐 이런 거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2의 제곱. 2의 2제곱. 근데 그게 아니라 2의 2제곱. 이거는 2. 쌤은 그쪽 지방 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수학할 때마다 고민이 돼. 뭐냐면 학생들이 저걸 숫자 2로 읽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연상수 2와 숫자 2는 엄연히 다르고요. 둘 다 실수를 나타내지만 특히 밑이 2인 로그는 이것을 한 문금으로 다음과 같이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lnx. 그러니까 이게 한글로 자연 로그입니다. 자연 로그. 자, 이거 한글로는 자연상수입니다. 한글도 써줄까요? 이는 자연상수. 자연계에 굉장히 많은 현상들, 연속적으로 변하는 현상들, 대표적으로 뭐 식물들이 자란다. 또는 뭐 어떤 물리적인 값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것들을 쓰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상위 교육 과정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자연상수라고 읽고요. lnx 밑이 2인 로그를 자연 로그라고 읽습니다. 쌤이 한글로 쓴 단어는 전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수학은요, 쌤이 칠판에 쓰는 한 98%는 전부 다 숫자, 기호, 그 다음에 영어 문자들이야. 근데 가끔씩 한글로 쓸 때가 있어.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알아야 됩니다. 자, 자연상수, 자연로그. 자, 이 자연로그를요, lnx라고 쓰고요. 자연이 영어로 이제 뭐 네이처가 자연이죠. 이거 네이처럴 로가리즘의 약자. 로그가 로가리즘인데 발음이 안 좋죠. 영어는 생략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의 약자로서 ln을 쓴 겁니다. 로그의 약자, 자연의 약자 이렇게. 그래서 lnx라고 쓰고 이게 있으면 여러분들은 밑이 2인 로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걸 토대로 연산을 할 텐데요. 전부 다 자연 로그건 또는 방금 했던 지수함수건, 밑이 2인 지수함수건 전부 다 자연상수 2의 정의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면서 개념을 다져보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다음의 극한값을 구해 주십시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3x의 x분의 1제곱. 자, 얼핏 보면 조금 생소해 보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겁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x의 x분의 1제곱이 자연상수 2가 되는데 자, 여러분에게 쌤이 요 유형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이 식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물론 식도 외워야 되지만 이 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문자나 기호가 아니라 이 형태를 알고 있어야 돼요. 형태를 안단 말이 이 말입니다. 리미트 x라는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리미트 t가 0으로 가고 1 플러스 t의 t분의 1제곱도 역시 2입니다. 그리고요. 이걸 t가 아니라 쌤이 동그라미라고 하는 이 동그라미라고 하는 덩어리로 생각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리미트
동그라미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동그라미의 동그라미분의 1제곱 2. 이 동그라미 안에 어떤 숫자나 문자나 기호나 이런 게 들어가더라도 전부 다 이 값은 2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는요. 이 주어진 문제를 보겠습니다. 1 플러스 3x x분의 1제곱인데 분명히 우리가 외웠던 식과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 보니까 여기는 x분의 1제곱 여기가 3x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를 3x가 지금 있는 형태를 이것과 관련지어서 지금 풀려고 하면요. 반드시 이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3x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x가 0으로 가면 당연히 3x도 0으로 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또 하나. 여기를 3x로 만들어야지만이 이 값이 자연상수 2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여기가 x분의 1로 되어 있죠. 3x분의 1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식과 관련지어서 자,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자, 이 주어진 문제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주어진 이 식 전체를요. 세제곱을 하시면은 맞나요? 여기 주어진 형태를 전체를 세제곱을 하시면 결과적으로 이 3하고 3이 약분되면서 자, 이 기호는 그냥 헷갈리니까 소괄호가 연속으로 있으면 헷갈리기 때문에 자, 이거 갖다 그냥 곱하기 3이라고 이렇게 써볼까요? 그럼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3, 3이 약분되면서 주어진 식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얀색으로 쓴 덩어리 전체는 자연상수 2가 되겠고요. 2의 세제곱하고 똑같습니다. 지수법칙에 의해서. 따라서 첫 번째 문 정답은 2의 세제곱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해보니까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바꾸는 게 너무 번거롭잖아요. 근데 일단은 출발은 이렇게 식의 형태를 똑같이 맞춘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식의 형태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험을 보는 상태가 됐을 때는 이 앞에 개수 한마디로 여기가 3이 있으면은 이 3은 결국에는 세제곱하는 이 3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수능을 내일 모레 보는 학생들을 위한 강좌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 원리에 충실하게 같이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형태를 보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x분의 2의 x제곱 형태니까 첫 번째하고 다르게 무한대라는 형태가 들어가 있죠. 그럼 첫 번째 했던 원리 그대로 두 번째 문제도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떠올려 볼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x분의 1 전체의 x제곱 이퀄 자연상수 2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를 토대로 이제 이렇게 x가 아니라 다른 문자가 들어가 있는 것도 동일한 방법으로 풀어나가시면 되겠어요. 자, 형태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자, 리미트 x가 아니죠. 자, 아까처럼 동그라미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동그라미 분의 1의 동그라미 제곱 이퀄 자연상수 2.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동그라미 자리에는 어떤 기호가 들어가든지 간에 동일하게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 추가적으로 설명할 것은요. 실제로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자연상수가 2가 되는 형태를 배웠는데 이 무한대로 가는 형태는 그중에 0 플러스인 형태를 치환해서 풀다 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실제로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더라도 동일합니다. 0 마이너스인 경우를 역수를 취해서 치환하게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동일합니다. 이것도 이제 같이 정리를 해놓으시면 도움이 되겠고 어쨌든 여기가 플러스 무한대건 마이너스 무한대건 이 세 가지의 형태가 똑같게 되면은 자연상수 2로 수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형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어진 이 문제를 봤더니 1-x분의 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동그라미에 뭐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x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식이 앞에 있는 식과 똑같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똑같이 마이너스 2분의 x가 들어가야지만이 원래 식과 똑같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x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써놓으면은 이 식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이거 두 개는 똑같아야 되는데 여기다 곱하기 마이너스 2까지가 들어가야지만이 똑같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 식들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변형할 수가 있는데 하얀색으로 쓰여져 있는 부분이 뭡니까? 이 동그라미하고 동그라미 형태가 앞에 있는 식에 x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연상수 2와 연관이 되어 있고요. 최종적으로 이 식은 자연상수 2의 마이너스 2제곱하고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확인해야 되는 것은요. 물론 문제 자체에 오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아닌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마이너스 2분의 x를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라고 하는 기호로 표현했잖아요. 이게 얼마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x가 무한대로 가면은 2분의 x도 무한대로 가고 마이너스 가니까 사실은 마이너스 2분의 x는 엄밀하게 말하면 무한대로 아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무한대로 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나 결과적으로 자연상수 2가 되는 건 동일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이용을 한 거고요. 어쨌든 형태를 맞추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형태랑 이 형태를 똑같이 맞추는 거. 마이너스 2가 나오고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정답 2의 제곱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예제는 이렇게 풀었는데 유제 부분은요. 유제 총 4문제가 있습니다. 유제 5번에 2문제가 있고요. 유제 6번에 2문제가 있는데 유제 5에 6에 나와 있는 4가지 형태는 공식을 최종적으로 전부 다 외우십시오. 왜 그러느냐? 이게 바로 미분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미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5-1번 x분의 ln 1 플러스 x입니다. 이 식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x분의 1제곱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x분의 1에 ln 1 플러스 x. x분이 앞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지수로 가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ln 1 플러스 x 전체의 x분의 1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x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로그 성질에 의해서 지수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자, 이거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게 되면은 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 얼마예요? 자연상수 2가 됩니다. 아,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x, x분의 1이 자연상수 2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 식은 뭐하고 똑같냐면요. ln2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ln이 뭐였죠? 밑이 2인 로그였습니다. 이거는 로그 2의 2하고 똑같기 때문에 최종 결론은 숫자 1이 되는 거고요. 이 식은 외우십시오. 고3 학생들한테도 수능 보기 직전에 이걸 외우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시험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것은 너무 번거롭습니다. 시험에서는요, 이게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형태가 또 숫자 2x, 뭐 3x분의 1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한 번 더 변형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것의 출발은 전부 다 자연상수의 정의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고 충분히 증명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만 최종적인 형태는 외워야 할 건 외우십시오. 수학은요. 이해가 중요해요. 분명히 이해가 중요합니다. 근데 또 그것과 함께 암기도 중요합니다. 결론은 이해도 중요하고 암기도 중요하고 외워야 할 건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 수학자가 되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입시라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 선생님 만나는 이유도 이거죠. 내일 모레 중간고사가 있는데 공부하기 위해서 또는 뭐 내일 모레 수능이 있는데 그 수능을 준비하는 기본기가 필요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현재 이 강좌가 제작되는 것도 역시 고등학교 학생들의 입시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험이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 내에 수학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외우는 것도 함께 병행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강좌는 수능 내일 모레 보는 것을 위한 강좌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 원리에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해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만 선생님 강의 중간중간에 이거 외우십시오. 이거는 수능 준비, 내신 준비, 수학의 기본기를 닦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반드시 외우면서 따라오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 이 로그 지수의 극한은 지금부터 유제 5번, 6번에 나와 있는 4개의 문제가 있는데 그 4개의 결과를 전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5번의 1번은요. 한마디로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x분의 ln 1 플러스 x 이퀄 1. 뭐 1이라는 숫자는 별로 외우고 말 게 없죠. 근데 이 형태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또 2번도 보겠습니다. 이 식은요. 이렇게 풉니다. 2의 x제곱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 x제곱 마이너스니까 지수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 x에다가 한번 0을 집어넣어 볼까요? 분모는 0이 되고요. 분자는 2의 0제곱 마이너스 1꼴이니까 1 마이너스 1이므로 또 0이 됩니다.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이걸 바로 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거는 치환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2x제곱 마이너스 1을 t로 치환합니다. 그러면요. 요 주어진 식은 자, 이거 바꿔요. 자, 이걸 이렇게 치환하게 되면은 이 주어진 식은요.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은 리미트 t가 얼마로 갑니까? x가 0으로 가면은 2의 0제곱 빼기 1이니까 t도 역시 0으로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겠죠? 그리고요. 분자는 t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분모가 중요한데 x가 뭐가 되냐면요.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 t이므로 넘어가면은 2의 x제곱은 t가 됩니다. 2의 x제곱은 t 플러스 1이 됩니다. 근데 이 식은요.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x는 ln t 플러스 1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맞습니까? 다시 볼까요? 2의 x제곱은 세모야. 그럼 x가 뭐야? 로그 2의 세모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성질에 의해서 이 부분은 ln 세모가 돼서 ln t 플러스 1이 되겠고요. 자, 한마디로 여기 주어져 있는 이 2번식을 변형했더니 t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걸 잘 보니까 앞에 있는 1번 문제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1번 문제의 역수 형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최종적인 형태는 이 값도 역시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외우시고 2번 외우시고 1번 식의 형태, 2번 식의 형태를 아셔야 돼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ln 1 플러스 x는 1.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1도 역시 1이 된다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와 관련해서 그 다음 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유제 6번입니다. 자, 유제 6번도요. 마찬가지로 유제 5번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이번에는 미치 자연상수 2가 아닌 형태입니다. 자, 요 1번 형태는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앞에 있는 요 유제 5번하고 차이점은 lnx가 아니라 ln이 아니라 로그 a이기 때문에 로그 미변환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로그 a의 b는요. lna분의 lnb. 자, 이런 성질 기억납니까? 로그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로그 a의 b는 밑이 c인 동일한 밑을 이용한 로그로서 바꿀 수가 있고 그 밑인 c 자리에다가 자연상수 2를 집어넣어서 lna분의 lnb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놓고 요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lna분의 그 다음에 요 주어진 부분은 x분의 ln 1 플러스 x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바꾼지 알겠어요? 여기 주어져 있는 요 형태에서 이 빨간색 부분을 만든 이유는 이 빨간색 부분이 유제 5에서 1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기 때문에 증명을 했기 때문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 식은요 뭐가 되겠습니까? lna분의 1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밑이 a인 형태에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로그 a의 1 플러스 x는요 lna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고 이 형태 역시 뒤에 가서 미분에 직접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나오는 빈도는 어떻냐? 이 유제 6번은요 유제 5번보다는 조금 복잡하죠. 유제 5번 답이 11이니까. 근데 그 유제 6번에 나오는 형태보다는 실제로 유제 5번에 나오는 형태가 훨씬 더 고교 교육 과정에서 중요하고 많이 나옵니다. 수능에도요. 유제 6번 형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유제 5번은 거의 매년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딱 구분이 돼 있으니까 자주 나오는 거 우선 외우되 이런 형태도 역시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이 형태도 증명하는데 이 형태는 뭐 밑변환 공식 이런 게 아니라 아까 했던 것처럼 ax제곱 마이너스 1을 새로운 문자 t로 치환합니다. 자, 이 t로 치환해 놓고 나니까 이 주어진 식은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요. 리미트. 자, x가 0으로 가면은 1 빼기 1이니까 t는 0으로 갑니다. 자, 분자는 t입니다. 분모가 x가 남는데 요거 넘기니까 a의 x제곱은 t 플러스 1이므로 이 식은 로그 a의 t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역시 이 식은 1번식의 역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이 얼마가 되겠어요? lna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걸 외우시고 이게 직접적으로 미분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습니다.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가 바로 네 번째 개념 부분인 지수함수의 미분, 다섯 번째 개념 부분인 로그함수 미분에서 직접적으로 나오니까 자, 지금부터 미분을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수함수의 미분은 이겁니다. y는 2의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을 때 y'을 구해보십시오. 이겁니다. y는 a의 x제곱이 있을 때 y'을 구해보십시오.
이게 바로 지수함수의 미분인데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y는 2의 x제곱이란 미치 자연상수 2인 지수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정답은 2의 x제곱이 되겠습니다. 미치 a인 지수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a의 x제곱은 그대로 있고 곱하기 lnA가 뒤에 이렇게 꼬리표처럼 붙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형태가 이 빨간색 부분이 왜 나오는지가 여러분 교과서나 참고서의 거의 모든 교재에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도 강의 시간에 증명을 할 거고요. 그런데 증명이라고 하는 게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증명은요, 그 증명을 하는 과정에서의 그 논리적인 부분을 따라가는 게 여러분의 수학 실력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명 귀찮죠. 왜? 증명을 외워야 되니까. 증명은 양이 많으니까. 결과는 한 줄인데 증명은 여러 줄이니까. 그런데 그 증명을 하는 과정, 그 생각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를 하는 거고, 지금은 수능이 또 여러분들 대학 입시가 충분히 남아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그 충분히 남아있는 시점에야말로 이런 근본적인 부분을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쌤이 이 수능 길잡이 강좌는 오히려 고3 강좌보다 기본 밑바탕을 훨씬 더 강조를 합니다. 충분히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수능이 3달 남았습니다. 당장 기출문제나 연기교재를 풀기에 바쁘잖아요. 근데 그 시점에서도 사실은 기본을 강조를 합니다만 그 수능 3달 남아있는 그 상황에서는 기본인 밑바탕을 완전 갈아엎는 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공부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충실하게 채울 수가 있고, 그래서 선생님이 최대한 이런 증명이라든지 원리 부분을 다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까 따라오십시오. 좋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좋습니다. 미분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y는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f'x라고 하는 형태를 한번 구해보고 싶습니다. 미적분 1에서 배웠었는데요. fx가 주어져 있을 때 f'x를 구하는 방법은 뭘 이용합니까? 자, 우선 이걸 한글로 뭐라고 부르죠? f'x, 세 글자입니다. fx의 도함수라고 부르죠. 도함수. 도함수는 미분계수랑 어떤 차이가 있지요? 미분계수는 f'A가 미분계수예요. 이 f'A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값 A에서의 순간 변화율, 특정한 값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고요. 도함수는 임의의 값 X에 대해서의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 임의의 값 X에서의 미분계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계수랑 도함수는 그 상수 변수의 그 의미 때문에 차이가 있고요. 이 도함수는 말 그대로 함수입니다. 함수. X에 관한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제 뭐 하려고 하냐면요. 이 f'x를 구하는데 이 f'x는 미적분원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건 h라는 기호입니다. h라는 기호입니다.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게 바로 f'x의 정의고요. 이거는 치수함수건, 로그함수건, 다항함수건, 삼각함수건 상관없이 어떤 함수에도 이것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함수가 치수함수죠. 우리는 뭘 가지고 장난을 칠 거냐면요. y는 2의 x제곱이라는 요 함수. fx는 헷갈리니까 fx일까요? fx는 2의 x제곱이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장난을 칠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우리는 f'x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f'x는요. 어떻게 쓴다고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잘 봐주세요. h분의 f의 x 플러스 h는 x자리에 x 플러스 h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2의 x 플러스 h 되겠습니까? 그죠? 마이너스 fx가 뭐예요? 2의 x제곱. 자, 그리고 나서 잘 보니까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2x제곱이랑 2x 플러스 h는 x 플러스 h제곱이지만 2의 x제곱이랑 2의 h제곱을 곱한 형태이기 때문에 공통인수가 있습니다. 자, 공통인수는 뭐냐면요. 2의 x제곱이라는 공통인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밑에다 쓸까요? 보기 좀 편하게. 여기다 쓸까요? 네. 2의 x제곱이라는 공통인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h분의 2의 h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리미트 h가 0으로 갑니다. 자, 잘 봐주세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2의 h제곱 마이너스 1을 방금 10분 전에 쌤이 증명했습니다. 유제 5에 나와 있습니다. 유제 5-2번에 나와 있었는데 뭐였습니까? 이 값이 숫자 1입니다. 따라서 이 식은요. 2의 x제곱은 h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극한은 h가 극한 관계가 있고 x는 h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뒤에 부분은 1이고 이 남아있는 부분은 뭐만 남습니까? 따라서 정답은 이 부분은 2의 x제곱이 남게 됩니다. 결론은 뭐예요? fx가 2의 x제곱입니다. 이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f'x를 구했습니다. 이 식을 미분했습니다. 뭐가 됩니까? 2의 x제곱이 됩니다. 지금 배고 있는 이 미치 2인 지수함수는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자연계에 존재하는 함수 중에서 뭐 0과 같은 그런 상수를 빼놓고 x에 관한 함수 중에서 미분했을 때 그 자신이 나오는 형태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물론 이 형태 말고도 여러 가지 함수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형태들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미분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 그래서 요게 나중에 뭐 고교교육권 아니면 잠깐 소개를 하면은 나중에 대학교 한 2, 3학년쯤 가면은 대학교 자기 전공 과목에 따라서 이제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배우는데 이런 거 배워요. y가 y 프라임하고 똑같다를 푸세요. 물론 여러분들 고3 올라가면은 y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걸 푸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미분 방식 푸는 경우는 고교 교육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만족하는 가장 대표적인 함수가 y는 2의 x제곱이라는 이런 함수입니다. 대입하면 어떻습니까? 성립하죠. 물론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숫자 2가 붙어도 상관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c 곱하기 2의 x제곱이 이런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것의 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건 이제 몰라도 상관이 없고 어쨌든 y는 2의 x제곱이 미분한 것과 자기 자신이 똑같은 가장 대표적인 함수가 되고요. 그 함수를 토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수함수의 미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증명을 했죠, 지금. y는 2의 x제곱이 y 프라임은 2의 x제곱하고 그러니까 미분하기 전과 후가 똑같다는 걸 증명했는데 그러면 쌤, 저는 이것도 이제 증명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 이거는 쌤이 증명하는 방법은 요 위에 것과 똑같기 때문에 따로 증명을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은 해보십시오. 왜? 첫 번째 건 이해했잖아요. 그러면 팔짱을 딱 끼고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진짜 두 번째 것도 되나? 자, 이건 뭘 이용할 것 같습니까? 유제 6번에서 나왔던 미치 2a인 지수함수를 극한을 구하는 것을 활용합니다. 자, 생략하고 자, 이와 관련해서 지수함수의 미분과 연관된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예제 4번 다음 함수를 미분하십시오. 자, 1번 y는 2의 x 플러스 2제곱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게 y가 2의 제곱 곱하기 2의 x제곱입니다. 나중에 합성함수의 미분 같은 거 배우면 바로 미분할 수 있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미분해 보겠습니다. 자, 상수 곱하기 이런 형태인데 우리가 알기로 미분하는 형태는 상수 곱하기 fx를 미분하게 되면은 그냥 상수는 놔두고 f'x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 부분은 요걸 그대로 미분을 하면은 자기 자신이니까 2의 제곱 자, 요걸 이제 미분하게 되면은 y 프라임은 2의 제곱 곱하기 2의 x제곱이 돼서 정답은 2의 x 플러스 2제곱. 한마디로 답은 똑같습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자, 두 번째. y는 2의 x제곱 곱하기 3x 플러스 1인데 이거는 어떻게 미분하느냐? 미적분원에서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들은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쓰고 플러스 뒤에 거 미분하고 앞에 걸 미분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따라서 이 식은요. 이거죠. fx 곱하기 gx를 미분하세요. 이렇게 나오면 fx를 미분하고 뒤에 거는 그대로 쓰고 플러스 뒤에 거를 미분하고 앞에 거를 그대로 쓰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썼다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기억납니까?
미적분 원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이를 토대로 그대로 숫자만 대입해서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y 프라임을 바로 그냥 하겠습니다. 이거는 앞에 거 미분하면 뭐가 되나요? 2의 x제곱 곱하기 ln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거 이제 중복되면 안 되니까 곱하기 쓰시고 뒤에는 3x 플러스 1은 그대로 쓰시고. 자, 한마디 이거예요. 앞에 건 미분하고 뒤에 거는 그대로 쓰고. 플러스, 자, 뒤에 거는 미분하고 앞에 건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하면 3x 플러스 1은 3이 되겠죠. 그리고 2의 x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뒤에 거 미분하고 앞에 거 그대로 쓰고. 자, 공통인수가 2의 x제곱 있으니까 2의 x제곱으로 묶어내시면은 이 식은요, ln이, 이거 중괄호 쓸까요? ln이 곱하기 3x 플러스 1 플러스 3.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뒤에 부분은 풀어가지고 ln이 곱하기 3x 플러스 ln이 플러스 3 뭐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이 마지막 부분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예제 4번을 같이 풀어봤고요. 유제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유제 부분도 살짝 복잡한데, 자, 1번 유제 1번 y는 x 곱하기 2의 2x제곱의 함수를 미분해 보십시오. 자, 유제 1번의 이 함수 꼴이 사실은 수능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요. 다항함수 곱하기 지수함수 형태인데 밑이 2인 지수함수. 뭐 실제로 여러분이 아마 과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현대물리 같은 걸 공부하다 보면 양자역학 이런 걸 배우거든요. 그 양자역학 같은 걸 배우다 보면서 나오는 대표적인 형태가 뭐 전자들의 어떤 상태들, 오비탈이라든지 뭐 그 확률 밀도 함수, 파동 함수 이런 걸 이제 아마 배우게 될 겁니다. 대학교 2, 3학년 때 이제 배우게 될 텐데, 그런 걸 배우다 보면은 그것들의 함수를 이제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 함수를 표시할 때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항함수 곱하기 지수함수인데, 물론 뭐 여기 지수가 이렇게 음수인 형태입니다. 이런 꼴이 많이 나오고요. 이런 꼴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상위 교육 과정에서 많이 배울 함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능에서도요, 계속 최근 수능에서 이런 형태의 함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3학년도 수능은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함수가 나왔습니다. 2014학년도 수능은요, x의 x 마이너스 1에 2의 마이너스 x제곱 뭐 이런 꼴의 함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함수들이 그냥 막 내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볼 수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상위 교육 과정에 존재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함으로 고교 교육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요, 이런 함수를 외워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거나 특성을 파악하지 않습니다. 뒤에 미분의 활용을 배우다 보면은 이런 함수를 그리는 기가 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배우도록 하시고, 어쨌든 미분하는 것부터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2의 2x제곱이라는 함수는요, 2의 제곱의 x제곱이라고 지금은 이렇게 푸십시오. 나중에 합성함수 미분할 땐 다시 배우는데, 그럼 이건 어떤 꼴로 생각하면요, a의 x제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a라는 숫자가 2의 제곱이라는 숫자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요? 2의 2x제곱을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요걸 미분하는 거니까 a의 x제곱 그대로 있고 곱하기 lna 이런 걸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저 1번을 미분하기 전에 사전 작업을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건 뭐라고? 요 값은 그대로 2의 2x제곱이고요. 곱하기 lna는 ln 2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의 값이 얼마입니까? 2가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숫자 2가 되는 겁니다. 숫자 2. 그래서 실제로 정답은 2 곱하기 2의 2x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했던 과정을 잘 익혀 놓으시고 요걸 토대로 이제 미분을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는요, y 프라임을 구합니다.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씁니다. 2의 2x제곱 플러스 뒤에 거 미분하고 앞에 거 그대로 씁니다. x 그대로 쓰고요. 뒤에 걸 미분했더니 2 곱하기 2의 2x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방금 선생님 보여줬죠. 따라서 이거 정리하면 1 플러스 2x의 2의 2x제곱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네요. 되겠습니까? 좋아요. 자, 두 번째도 미분해 보겠습니다. y는, 자, 요거 3의 y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y는 3분의 1 곱하기 9의 x제곱 어떻습니까? 그죠? 좀 편리하게 좀 뭐랄까? 지수가 2x-1이니까 이걸 좀 우리가 공부했던 형태로 한번 바꿔봤어요. a의 x제곱 앞에 상수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걸 미분하게 되면은 y 프라임을 구하는데 당연히 3분의 1 앞에 그대로 있고요. a의 x제곱 미분하게 되니까 9의 x제곱 그대로 있고 ln 9 이렇게 붙어 있으면 되겠죠. 되겠어요? 자,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근데 3분의 1은 이렇게 쓰는 것은 앞에 거랑 똑같이 쓰려면은 3의 2x-1제곱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ln 9는요, ln 3의 제곱이니까 여기다가 2ln 3 뭐 이런 꼴로 쓰셔도 되겠고 그냥 ln 9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하다 보니까 좀 뭔가 찜찜하지 않습니까? 선생님도 굉장히 찜찜합니다. 뭐가 찜찜하냐면, 아니 이렇게 간단하게 있는 형태를 갑자기 선생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바꿨어. 물론 미분을 하는 데는 편리합니다만 어쨌든 바꾸는 과정은 번거롭잖아요. 그리고 계산을 막 한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앞에 제일 처음에 출발한 형태로 또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은 이렇게 미분을 합니다만 뒤에 가서 합성함수의 미분이나 음함수의 미분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을 배우면 그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을 통해서 이걸 보는 순간 바로 답이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뒤에 가서 다시 쌤이랑 같이 공부하면 되니까 일단은 이걸 저렇게 하는구나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주제를 보겠습니다. 로그도 한번 미분해 볼까요? 자, 유제 8번이군요. 죄송합니다. 유제 8번 하고 그 다음에 로그의 미분 보겠습니다. 유제 8번. fx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2에서 f 프라임 마이너스 1을 구하십시오. 자, 마찬가지입니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한번 미분해 보십시오. 그럼 뭐가 됩니까? 자, 아까 했던 것처럼 이 식은 2의 마이너스 1 전체의 x제곱을 미분한 거라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미분하고 나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에 x는 그대로 있고 ln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나오고요. 이 부분의 답이 마이너스 1이므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주어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문제는요. f 프라임 x를 구했더니 앞에 거 미분합니다.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뒤에 거 그대로 씁니다. x 마이너스 2 되겠어요? 플러스 뒤에 걸 미분하면은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그대로 남습니다. 따라서 이걸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은 2의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질문이 뭐예요? f 프라임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므로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게 되니까 왜 4가 됐습니까 갑자기? 그렇죠? 3이 될 3. 그렇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니까 최종적으로 4, 2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가 되고 2가 되겠죠. 자, 로그도 한번 미분해 보겠습니다. 지수 미분한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자, 역시 원리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볼까요? 자, 5번 로그 함수의 미분 한마디로 이겁니다. y는 ln x가 있어요. 미분해 보세요. 자, 또 y는 로그 a의 x가 있습니다. 미분해 보세요. 자, 아까처럼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y 프라임은 뭐냐? x분의 1입니다. 이 식은 뭐냐? y 프라임은 x 곱하기 ln a분의 1입니다. 자, 역시 빨간색 둘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 중에 선생님이 이 부분을 증명을 해줄 테니까 이것과 98% 똑같은 방법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아래 것은 여러분이 강의 끝나자마자 바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y 프라임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f 프라임을 할까요? 네. f 프라임 x는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괄호 열고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걸로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fx가 뭐라고요? ln x라고요. 자, 이걸 이용해서 이걸 구하는 겁니다. 자, 구해 보겠습니다. 자, f 프라임 x는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이 식이 뭐예요? ln, 이 뭐예요? ln x 플러스 h 마이너스 ln x가 되겠죠. 자, 이걸 갖다가 한마디로 바로 표현하면 ln 괄호 열고 x분의 x 플러스 h. 지금 뭐 하는 얘기겠습니까? ln x 플러스 h 빼기 ln x로 구한 겁니다. 자, 그래 놓고 이걸 잘 봤더니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번 쓰고 싶어. 1 플러스 x분의 h. 그러니까 한마디로 f'x가 이건 겁니다. 근데 이걸 잘 봤더니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ln 1 플러스 h가 1이거든요. 그 형태를 이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이 x 플러스 h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뭐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쵸? 이 부분도 x분의 h가 있으면 참 좋겠죠. 여기도 x분의 h, 여기도 x분의 h. 그러면은 이 식이 앞에 식과 똑같으려면 곱하기 x를 한번 해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 이 덩어리가 뭐가 됩니까? 1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앞에 극한에서 증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 f'x는 뭐만 남습니까? x분의 1만 남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를 외우셔야 돼요. 왜? ln x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까? 따라서 증명 반드시 하면서 외우시는데 증명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에 익숙해져야지 이 사고가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연결이 되면서 이제 수학 다른 부분들도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반드시 외우시고 뭐 숙제 안 내고 숙제 좋습니다. 로그 함수의 미분 요 형태를 증명해 보십시오. 또 아까 지수 함수의 미분의 두 번째 형태도 증명해 보시고 교재에 그 풀이가 나와 있으니까 반드시 같이 해보도록 하시고요. 사실은 이 지수하고 로그는 굉장히 멋진 함수야. 왜 멋진 함수냐? 봐봐요. 로그 함수는요. 이 로그 함수를 미분했더니 뭐가 됐습니까? 로그가 아니야. 이런 분수 함수, 다항 함수의 역수 형태로 표현된 분수 함수가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 전혀 관계가 없는 로그랑 다항 함수가 미분했더니 관계가 있습니다. 또 지수 함수는 어땠습니까? 미분했더니 자기 자신이 그대로 됐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배웠던 다항함수는요. 다항함수 미분하면 차수가 낮아지는 다항함수가 돼. 삼각함수는요.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되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되면서 서로 삼각함수끼리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 지수로그 함수는 이런 오묘한 특징이 있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삼각함수보다 지수로그 함수를 좋아해요. 그래서 뭐 좋아하는 것은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그렇고요. 어쨌든 이번 시간은요. 이런 지수함수, 로그 함수의 미분을 증명부터 원리까지 같이 파헤쳐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단원을 마무리한 의미에서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더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